안녕하세요. 5월 8일 목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독감으로 216명의 아동이 사망하면서 백신 회의론이 경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 사기 범죄 연루 이민 신청 7,000건이 적발돼 이민 심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제네바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가 흔들리자 연준이 이례적인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하며 첫 대형 딜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시도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며 헌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인자 구금 시설이 문을 열자 뉴욕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관세 압박 속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각국에서 전략적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콘클럽의 둘째 날 새 교황 선출을 향한 본격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로켓 엔진이 우주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상에 얼음을 대는 민간 요법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저스 김혜성이 마이너리그 시련을 딛고 빅리그에서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올해 미국의 독감 시즌이 15년 만에 최악의 아동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최소 216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특히 뉴욕주에선 백신 접종률 하락이 사망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람 기자입니다.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2023-24 독감 시즌에 216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뉴욕주는 이번 시즌 독감으로 25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백신을 맞은 아이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뉴욕 보건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백신 회의론과 허위 정보 확산이 아이들의 접종률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미국 아동 기준으로 2023년에서 24년 시즌 백신 접종률은 55.4%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 63.7%에서 지속 하락해온 결과입니다. 연방정부의 백신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독감 백신 관련 자문회의를 최소 2차례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들은 다음 시즌 백신 조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절차였는데요. 그 지연이 향후 백신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신은 여전히 중요한 생명선이라는 점 더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보건국은 백신이 어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죠? 네, 뉴욕주 보건국장 제임스 맥도널드는 특히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집단 면역 형성이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어린이 중 5명은 백신 접종 대상조차 되지 않는 생후 몇 개월 된 영가였다고 합니다. HTC 뉴스캐치 이하람이었습니다. 예방 가능한 사망을 막기 위해 정보의 정확성과 백신 접근성이 다시금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미국 이민서비스국 USCIS는 이민청원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들 중 사기 또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120건을 적발해 이 중 4,700여 건을 아이스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혀했습니다. 특히 사기 결혼이나 테러 지지 표현 등도 SNS 조사 등을 통해 추적됐고 이민 인터뷰 당일 아이스 체포 사례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한 2,200건 이상의 직장 현장 조사와 USCIS 소속 인원 450명이 아이스 단속에 직접 투입돼 불법 체류자 369명을 체포하는 등 이민 단속이 전례 없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로 사실상 중단됐던 미중 무역이 제네바 고위급 회담으로 다시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스콧 베센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직접 만날 예정인데요. 양측 모두 타격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실질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관세는 유지되지만 협상 재개 자체만으로 글로벌 시장에 긴장 완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미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실업률 상승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유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로 유지하면서 최근 고율의 대중 관세가 물가와 고용시장 모두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괜찮지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관세가 공급망에 혼란을 주고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미국 경제에 어떤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1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트럼프의 관세 발표 직후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소비 둔화와 겹쳐 실질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부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루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 내부에서는 이 상황이 70년대형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연준은 당장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관세가 지속되면 물가 불안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내 일부 위원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팬데믹 당시 물가 오판 경험 이후 신중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 압박에는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무역 정책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무역 전쟁이 금리 정책마저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4월 전 세계 70여 개국에 부과한 관세 발표 이후 90일 유예 기간 중 추진된 첫 번째 성과입니다. 합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간 협상 틀을 마련한 프레임워크 협정 수준일 것으로 보이며 이후 추가 협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EU 탈퇴 이후 미국과의 경제 관계 회복을 목표로 트럼프와의 유화적 관계를 유지해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리비아 등 제3국으로 강제 추방하려 하자 연방법원이 이를 정면으로 막았습니다. 머피 판사는 충분한 통보와 반론 기회 없이 타국으로 보내는 건 헌법 위반이라면서 국방부를 통한 우회 방식까지도 불허했습니다. 백악관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스티븐 밀러 수석은 해당 판결을 사법 구태타라며 비난했습니다. 리비아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내전 위험이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이민자 송환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추방 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요크에 1000명 규모의 이민자 구금 시설을 개장하자 라스 바라카 시장이 인권과 헌법 침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 허가 없이 운영 중이라는 이유입니다. 운영사 GEO그룹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은 시설 운영 중단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소국 레소토에 50% 관세를 발표하자 불과 2주 만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해당 국가 첫 위성 인터넷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트럼프 관세를 지렛대 삼아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의 스타링크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외교 전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식 압박은 부인되지만 각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용 선물로 스타링크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듯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최악의 군사 충돌을 겪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판자브까지 공습을 감행했고 이에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양국 내부에서는 보복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중재를 촉구하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콘클라베가 둘째 날로 접어들면서 새 교황 선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하루 4번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후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나오면 교황이 선출됐음을 뜻합니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총 133명의 추기경이 참여하며 최소 89명의 지지를 받아야 선출됩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로켓 엔진이 본격적으로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로켓 랩의 러더포드 엔진은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로 우주에 도달한 엔진으로 연료 밸브부터 연소실까지 정밀 부품을 모두 프린터로 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나사와 미 공군, 민간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으며 기존 제작 방식보다 빠르고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 방산 우주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얼음을 대는 민간 요법은 오히려 피부를 더 손상시키고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치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얼음 대신 흐르는 찬물에 몇 분간 식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1도 화상에는 알로에 젤 같은 보습제, 2도 화상에는 항생제 연고와 깨끗한 붕대가 효과적이며 심한 물집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KBO에서 8년을 뛴 김혜성이 마이너리그 강등과 타격 폼 수정이라는 도전을 딛고 다저스에서 빅리그에 안착했습니다. 어제 마이애미전에서는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맹활약하며 3경기 연속 안타로 타율 4할 1푼 7리를 기록 중입니다. 홈런보다 출루에 집중하겠다는 김혜성은 나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강조했으며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의 스피드와 컨택 능력은 인상적이라며 4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예고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네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정면을 바라보는 하루 어떠시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